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8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1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고기라는 의미의 어부인데요. 어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물고기라는 의미의 어자와 곱다라는 의미의 선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한자는 어자와 선자로 구성하겠습니다. 10획 이후의 부수는 사용하지 않는, 즉 초급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수는 건너뛰고 자주 사용되는 부수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0획 이후부터는 상당수가 흔히 사용되지 않는 부수라서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되는 부수만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어자가 되겠는데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쓰는 고기에는 육고기와 물고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 중에 물에서 사는 고기를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바닷물을 얘기하지만 민물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류라고 하면 물고기류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어류 그러면 식용 물고기류를 얘기합니다. 어항이라고 하면 물고기를 관상용으로 또는 잠시 살려두기 위해서 만든 탱크, 통상 유리로 만드는 탱크를 얘기하고요. 수어지교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고기 사이와 같은 교제라는 뜻으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얘기합니다. 어묵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살을 으깨서 젤처럼 만든 식재료를 얘기합니다. 치어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어물전이라고 하면 바다나 강에서 나는 식재료들, 여기서 어물이라고 하면 꼭 물고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해조류라든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죠. 이런 어물을 판매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활어라고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생선 횟감으로 쓰기 위해서 살려둔 거죠. 어뢰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발사되는 폭뢰를, 포탄이죠. 폭탄을 얘기합니다. 어뢰는 원래는 이제 배, 선박의 바닥을 깨뜨리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중이나 또는 육상으로도 어뢰를 날릴 수 있죠. 어두육미라고 하는 것은 생선 대가리에 육고기 꼬리, 여기서 꼬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꼬리가 아니고 엉덩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라는 말인데,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엉덩이살이 맛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어라고 하는 것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전설 속의 생물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상반신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멀메이드는 여자 모양의 인어, 뒤쪽에 멀머는 남자 모양의 인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선자가 되겠는데요. 물고기라는 어자에다가 양이라는 양자를 붙여서 선자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곱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물고기와 양자를 합쳐져서 곱다, 모양새가 예쁘다 라는 의미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조선 하면 한반도에서 마지막 통일왕국을 얘기합니다.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시키거나 소금이나 이런 거에 절이지 않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신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는 만약에 이제 신선하다가 일반 곡물이나 또는 채소류나 이런 거로 얘기한다면 시들거나 상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선도라고 하는 것은 신선도하고 같은 말이죠. 이거는 생기가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뚜렷해서 다른 색과 확연히 구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확대돼서 그 사람의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또는 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핵심 또는 주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힐 듯이 아주 생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통상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주 뚜렷한 기억을 표현할 때 선연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선혈이라고 하는 것은 뿜어져 나오는 피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생생할 수 없는 피이죠. 선혈이 낭자하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당했다든지 할 때 그 피해 현장에 피가 흥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면 한반도 최초의 국가체계를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면 한국인의 뿌리를 둔 현재 중국 국적을 가진 소수민족을 얘기하고, 중국어로 볼 때는 통상 등베이 삼성 쪽,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생선젓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에 쓰니까 salted fish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생선젓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생선젓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을 소금으로 절인 건 맞는데 적정한 수분과 기온을 토대로 해서 공기와 접촉되지 않게 밀폐시켜서 발효를 시킨 겁니다. 발효를 시켜서 액 상태, 그러니까 전면 다 물 상태가 된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이 물로 변한 상태를 생선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선젓은
한국 전통 음식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형 김치는 이 젓갈이 들어가야만 발효를 촉진하고 그래야 유산균이 있는 김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한국산 김치가 아닌 김치들은 뭐 중국에서 만드는 그 사이비 김치 같은 거는 통상 생선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효에 문제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병자가 되겠는데요. 병사라는 의미의 병자인데요. 실제는 이게 꼭 병사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병사, 그러니까 이병부터 시작해서 병장까지의 그 병사뿐만이 아니고 군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병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병사라는 의미의 병자가 되겠습니다. 장병, 그러면 군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계급이 뭐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군 복무자를 얘기하죠. 장병에 그 장군을 포함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군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사령관 이하의 즉 그냥 밑의 즉 그 연관장교까지만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군대 모든 조직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사관과 병사를 합한 말이고요. 요 사이에 이제 간부라는 명칭이 있죠. 장교와 부사관을 합쳐서 간부라고 얘기를 하고 병사라고 하면 병, 이병에서 병장까지를 얘기하죠. 복병이라고 하면 군 전략 전술상 적한테 노출되지 않게 숨겨놓은 군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일반 사이에 이제 확대되면서 복병이다라고 하면 생각지 못했던 라이벌 또는 상대가 만약에 팀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크 호스처럼 예상치 못했던 선전하는 선수를 얘기합니다. 천병이라고 하면 전투에서 맨 앞단에 서는 병사들을 얘기합니다. 실제 선봉대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근데 역시 천병도 일반 사이에서 이게 확대돼서 유행을 가장 앞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을 맨 앞에서 테스트하면서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천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병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투나 전쟁의 당사자하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금전적 보상만으로 전쟁이나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위병이라고 하는 것은 친위대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요. 실제 그 핵심 부서, 왕으로 말하면 그 왕궁, 또 뭐 그 일반 민주 국가로 말하면 수도의 핵심 부를
그 방어를 담당하는 부대를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근위병 하면 왕실을 수호하는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영이라고 하면 군 주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징병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병사로 차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걸어서 전쟁 또는 전투를 수행하는 인원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계화 보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갑차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조성 원리하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